싱크패드가 왜 이렇게 키보드가 별로야? 아, 여기 레노버 싱크패드 E 시리즈인데 그래도 이런 걸 어떻게 쓰노? 아, 그럼 T 시리즈 사든가. 안녕하세요, 제이엔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 리뷰할 노트북 레노버의 2021년형 싱크패드 E15인데요. 저희가 리뷰하는 모델은 AMD 라이젠 4세대 루시엔 R3 5300U CPU에 라데온 베가 내장 그래픽으로 구동이 되고요. 램은 8GB가 온보드로 장착되어 있는데 추가 슬롯이 하나 더 있어서 저희가 8GB 램을 하나 더 끼워놨어요. 디스플레이는 16:9 비율의 15.6인치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56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싱크패드 시리즈는 레노버에서 주로 기업에 납품하는 비즈니스 노트북 라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모델이 많아서 일반 고객들에게도 판매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트북은 그런 싱크패드에서 가장 저가형 라인인 E 시리즈 제품입니다. 요 E 시리즈의 윗등급인 T 시리즈부터는 100만 원 이상으로 가격대가 갑자기 훅 뛰기 때문에 50, 60만 원대에 꽤 괜찮아 보이는 사무용 노트북을 살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겠죠? 근데 이게 괜찮은 사무용 노트북이 맞냐? 하면 맞습니다. 겉에서만 본다면요. 노트북 상판의 알루미늄 재질이나 전원을 켜면 요 앞 로고에 빨간불이 뿅 들어오는 디테일을 보면요. 아, 이거 조금 비싸 보이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노트북을 열어봐도 싱크패드의 상위 모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까만 키캡 디자인은 싱크패드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건데요. 뭔가 미묘하게 촌스러워. 그래서 만져보니까 거친 플라스틱 마감인데다가 모양이 되게 투박합니다. 상위 모델들의 키보드 디자인이 어떤 줄 아니까 더 못생겨져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걸 보고 상판을 다시 보니까 이 싱크패드 로고는 돌출이 돼 있어서 손톱도 갈릴 것 같아요. 심지어 자세히 보면 가로로 미세하게 라인이 패여 있어서 완전 이거 손톱 줄이네. 게다가 레노버 로고는 음각 느낌으로 패여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엄청 낍니다. 제가 손으로 몇 번 쓱쓱하니까 각질이 아주 그냥 제가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상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노트북을 사용할 때 촉감은 되게 저렴합니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60만 원짜리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용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강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쓱 보면 그럴싸한 고급 싱크패드 노트북처럼 보여서 있어빌리티를 충족시켜주는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자국이 아예 안 날 정도로 고급스러운 마감은 아니니까 상판은 좀 자주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 키보드 배열을 보면 일반 키패드 오른쪽에 풀배열 너머 패드가 달려있는데요. 키보드 덱도 넓은데 상부에 F키가 왜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냐냐 하고 봤더니 F키 오른쪽으로 기능키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 오른쪽에 등호랑 괄호랑 백스페이스 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엑셀 쓰실 때 많이 쓰는 키 같은데 프로그래밍도 이런 키를 쓰시나요? 저는 CSS 계열 코딩밖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되게 독특한 스타일의 키패드인 것 같습니다. 분명 레노버가 사용할 타겟을 잡고 키 구성을 했을 건데 이 키 주로 많이 쓰는 일 하시는 분들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키보드에서 특이한 점은 방향키 위쪽 남는 공간에 페이지 업다운 키가 들어가 있다는 거하고 펑션 키와 컨트롤 키가 위치가 반대라는 거. 요즘 나오는 일반적인 키보드들은 컨트롤 키가 왼쪽에 달려 있거든요. 싱크패드 매니아들은 펑션 키가 왼쪽에 있는 게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뭐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 이 배열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레노버 벤티지 앱에서 기능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백라이트는 아예 없어요. 사실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백라이트가 있는 키캡으로 변경해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마켓에서는 백라이트 기능이 있는 모델이 잘 없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오픈마켓보다는 가격이 비싼 경우가 좀 많아서 저도 싸게 사려고 그냥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라이트가 없습니다. 항상 백라이트 있는 거 쓰다가 없이 써보니까 불편한 거 같기는 해요. 키감은 싱크패드 치고는 좀 별로예요. 일반 저전력 노트북과 비교를 하자면 중급 정도? 이 키보드를 쓰라고 달아놓은 거요, 쓰지 말라고 달아놓은 거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인 노트북도 간혹 있잖아요. 근데 얘는 구분감이 없고 몽툭하게 눌리는 느낌이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판을 오래 사용했을 때 피로감이 좀 덜한 느낌이에요. 폭신폭신하다고 해야 되나? 싱크패드에 또각거리는 상급 키감을 생각하시고 쓰시면 매우 실망하실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백라이트 없는 기본 모델만 타건감이 별로고 백라이트가 있는 모델은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싱크패드의 전매 특허, 빨콩이라고 불리는 요 트랩 포인트. 저는 이 빨콩에 잘 적응이 안 돼요. 수전증이 있어서 그런가?
키패드 크기에 비해서 트랙패드가 작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빨콩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트랙패드 위에 붙어있는 버튼을 슉슉슉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크게 넣어주진 않은 것 같아요. 트랙패드 재질 역시 유리 코팅이 없는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저렴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클릭을 해보면 되게 깊고 구분감이 있게 눌려요. 키감이나 트랙패드의 사용감은 뭐랄까 요즘 노트북 같지 않고 한 10년 전 싱크패드를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나쁘게 말하면 손맛이 촌스럽고 좋게 말하면 레트로하다. 너무 구려서 못 쓰겠다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됐던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포트는 왼쪽에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USB-C 3.2 Gen 1 1개, USB-A 3.2 Gen 1 1개, HDMI 1.4 1개, 3.5mm 오디오 단자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USB-A 2.0 1개, 유선 램포트 1개, 켄싱턴 락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충전기는 여기 USB-C에 꽂아서 쓰시면 되고요. 일반 45W나 65W짜리 PD 충전기를 사용하셔도 충전이 됩니다. HDMI 포트가 4K 모니터 연결에 제약이 있는 1.4 버전이긴 하지만 비즈니스용으로 쓰는 건데 QHD 해상도 이상으로 송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켄싱턴 락이요. 물론 안에 금속으로 덧대어져 있긴 하겠지만 바디가 풀 플라스틱이라 사람 손으로 락을 이렇게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노트북 훔쳐간다고 락을 뜯어내면요 전원키까지 망가져서 쓸 수가 없겠네요. 이 노트북으로 영상도 보고 블로그도 쓰고 해봤는데 이상하게 좀 화면이 늦게 뜨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이 좀 느려졌나? KT에 전화해야 되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노트북에 들어있는 무선 랜카드가 뚝게마크 리얼텍 882CE 모델로 제가 원래 쓰던 인텔 AX 랜카드보다는 성능이 낮은 거였더라고요. 어쩐지 조금 느리더라. 인터넷 속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 아무래도 휴대용 저전력 노트북이다 보니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무게를 쟀더니 1.8kg이네요. 저전력 노트북 치고는 무거운 편입니다. 15인치라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가도 요즘 나오는 신형 15.6인치 중에서는 더 가벼운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크로스백에 넣는 건 좀 버겁고 백팩에 넣고 다니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노트북 파우치를 가능하면 꼭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우치 없이 가방에 폰이나 태블릿이랑 같이 넣으시면 이 손톱줄 같은 싱크패드 로고가 갈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기 무게를 더하면 2.1kg인데 PD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벼운 작업만 하신다면 45W PD 충전기를 들고 다니셔도 된다는 거. 내부에는 45W짜리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충전기 없이 텍스트 타이핑이나 사진 첨부 같은 블로그 편집 작업을 했을 때 6시간 50분으로 일반적인 저전력 노트북 평균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으로 나름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합판이 플라스틱이라 그런가 한 손으로 열리지가 않네. 한 손으로 열리진 않지만 힌지 자체는 튼튼해서 어떤 각도로 열어도 디스플레이가 잘 고정됩니다. 그리고 거의 180도 가까이 오픈을 할 수가 있네요. 50에서 60만 원대의 저렴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디스플레이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붉은 계열이 유독 물 빠진 것처럼 보이는 NTSC 45%급의 패널인데요. 의외로 밝기는 300니트 가까이 올라갑니다. 영상이나 이미지 작업 같은 디자인 특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색역보다는 최대 밝기가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질 거예요. 색 표현이 잘 안 된다고 문서 작업에 지장이 있고 한 건 아니지만 조금 빛이 들거나 밝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실 땐 침침해서 눈이 피로해지기도 하니까 학업용이나 업무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장 카메라는 뭐 다들 쓰는 720p 해상도에 좀 뭉게뭉게 보이는 화질입니다. 그냥 화상회의용으로 나쁘지 않은 정도? 카메라 켜진지 모르고 딴짓하는 거 들키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가릴 수 있는 간단한 가림막이 있습니다. 안 쓸 때는 꼭 빨간색이 보이도록 밀어주세요. 내장된 마이크도 저렴이라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건 안 되지만 기량 촬영 쓸만한 수준은 됩니다. 사운드는 최대 음량도 작고 베이스도 약해서 언뜻 들으면 평범한 보급형 스피커가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음량을 10% 이하로 되게 작게 줄였을 때 음성이 뭉개지지 않고 섬세하게 잘 들립니다. 비즈니스용 노트북이라 그런지 사람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게임용이나 음악 감상용으로는 조금 부적합할 수는 있어도 업무용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i3급 CPU랑 i5급 CPU랑 성능 차이가 많이 나서 일상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버벅거리는 게 느껴졌어서 3급 CPU는 못 쓸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라이젠 4세대 루시엔 R3 CPU를 써보니까
되게 CPU 성능이 많이 발전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같은 AMD 라이젠 루시엔 CPU인데 R5급 CPU가 들어간 에이서 스위프트 3랑 비교를 해도 싱글코어 점수는 비슷해요. 물론 R3가 R5보다는 코어 수가 적기 때문에 멀티코어 점수는 좀 낮지만요. 심지어 멀티코어 점수는 쿨링 성능이 좀 부족한 인텔 i5 CPU가 달린 노트북보다도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적인 작업을 할 때 R3급 CPU라고 해서 쓰기 힘들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내장 그래픽의 성능은 R5나 R3나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3D마크 타임스파이의 점수를 보면 생각한 것만큼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물론 코어 수나 캐시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완전히 못 쓸 수준은 아니라는 거. 이 제품은 본격 비즈니스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소음이 시끄럽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리지 않은 저전용 노트북인 주제에 히트 파이프가 2개나 달려있죠? 팬을 빡세게 돌리지 않아도 열 해소가 잘 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능 모드일 때도 최대 팬 소음이 40dB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대신 코어 온도가 98.9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고성능 모드일 때 소모 전력이 28W나 돼요. 저전력 라이젠 CPU는 20W만 돼도 성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고성능으로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20W 먹이는 밸런스 모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최고 성능 모드일 때 최대 표면 온도는 43도까지 올라가지만 그것도 상단부의 온도이고 키보드 부분은 40도 이하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트북을 최대 성능 모드로 돌릴 일은 많이 없잖아요. 제가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할 때는 온도로 인한 불쾌감 없이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게임을 하실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하기 위해서 게임을 좀 돌려봤어요. CPU 사양을 많이 타는 문명 같은 게임은 좀 어렵겠지만 동일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R5, R7급의 CPU가 장착된 노트북과는 비슷한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롤 같은 저사양 게임 정도만 쾌적하게 돌아가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리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라이젠 R3 CPU 노트북이라면 50만원대 오케이! 60만원대라면 차라리 R5 제품을 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 노트북은 일반 사용자보다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업무용 노트북으로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성능에 비슷한 가격대 노트북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저렴하지만 있어 보이는 까만 저전력 노트북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시라면 괜찮겠지만 조금 무겁기도 하고 저렴한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이 제품은 키보드 퀄리티도 좀 나쁜 편이라서요. 요즘 중소기업들에서도 재택근무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직원들한테 이런 저렴하지만 튼튼하고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 노트북 지급해주시면 어떨지. 원래 기업용으로 나온 노트북이라서 대량 구매하시면 나중에 AS 받으실 때 출장 기사를 보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키보드만 좀 백라이트 되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보급을 해주시라. 사장님들 그 정도는 복지 차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키보드는 진짜 난 아니라고 봄.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내가 싱크패드 고급형 모델을 만져봤잖아. 그게 느낌이 어땠는지 아니까 좀 구리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해. 이 시리즈니까 어쩔 수 없지.